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네. 이제 어쨌든 두 후보 중에 누가 됐을 때 우리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살펴봤거든요. 네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기대가 더 높다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굉장히 러프하게 추정을 한 거고요. 네.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산업은 뭐 바이든 됐을 때 유리하고 트럼프 됐을 때 유리하고 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됐을 때가 트럼프에 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삼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예. 그리고 미국이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바이든은 되게 헬스케어나 보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확진 경력이 있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는 바이든은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봉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년 여름 이후, 2021년 여름 이후나 2022년까지 가는데 그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경제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정 지출의 규모가 투입되는 그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포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됐을 때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도 네.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세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고 재정 지출 확대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쪽 바이든 예. 후보의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순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경제뿐만 아니라 또 증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해요.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증시가 미국 증시 지금 오르고 있죠. 네. 과거에도 보면은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대선 후에 이제 증시가 오른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는 더 그랬다고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네. 약간 걱정스러운 점은 그러니까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압승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간신히 이긴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우려가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좀 분열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봉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거는 이제 좀 금융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미 연준에서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지난번에 FOMC 할 때는 월간 자산 매입 규모 이 카드를 좀 아껴놨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질 때 FOMC 11월 달, 12월 달에 남은 그 회의 동안에 그럼 남겨둔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말씀하신 대로 대선 결과를 불복할 가능성도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연준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지금 예정돼 있는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거기서 또 연준이 어떤 언급을 할지 물론 대선 결과가 바로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기적으로 연준이 뭔가 카드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또 이번 주에 연준에서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 지형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혜 산업을 조금 뭐 골라본다면 어떤 산업들이 좀 좋을까요? 그러면 그 두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두 분의 어떤 공약을 좀 보면 되는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 뭐 원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두 분이 결이 다르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산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그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뭐 IT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뉴스도 들린 것 같은데 예. 뭐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 부통령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군요. 또 그쪽에 이제 어떤 위원회 그 혁신경제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쪽의 인사들이 빅테크 기업들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걸 보면은 뭐 또 굳이 또 이렇게 뭐 그분들의 그 바이든의 어떤 빅테크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가 꼭 그렇게 산업적인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결과는 또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것과 대선과는 별도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누가 결정되는가. 근데 이것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때는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의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환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약달러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예.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좀 목소리 강하게 내면서 금리를 낮추게 한다라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낮은 흐름이 지속되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조금 불확실한, 네. 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